이번엔 전문가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대응 1단계가 발령된 상태인데요. 이런 네. 사고의 경우에는 화재 진화 작업, 구조 작업 어떻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대응 1단계라고 한다면 한두 개서가 하나의 소방서, 관할군 내 소방력들을 전체 다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는 각 센터들의 이 소방력들이 집중돼서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초의 신고 시에 폭발 소리가 발생을 했고 연쇄적인 폭발 한 3차례의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본다면 예. 내부에서의 어떤 폭발로 인한 화재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실제로 소방대원들은 진압 작업을 할 때 내부로 직접 빨리 접근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제약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폭발의 가능성도 있고 다만 이제 이 공장 자체가 내부에 이를테면 생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연료 혹은 또 여기에 이제 뭐 물질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대부분 이제 항공 우주에 대한 이런 연구 개발이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던 그런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 그래서 이렇게 폭발 이후에 연쇄적인 폭발이나 추가적인 폭발, 또 폭발로 인해서 다른 또 붕괴라든지 이런 우려를 조금 더 고려하면서 현장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제 연쇄 폭발음이 들렸다면 내부 폭발 화재 이제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은 이제 화재 진압 작업과 구조 작업이 중요할 텐데 지금 추가 폭발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좀 화재 진압 작업이 좀 어려움을 겪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초에 이제 3회 폭발을 해서 이 폭발의 위험성들은 어느 정도 있어서 초기 진압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압을 진행했을 텐데요. 예. 앞서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전 11시 한 49분경쯤에 초지는 대부분 이제 한 것으로 한마디로 큰 불길은 잡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지금 이제 추가적인 이제 진압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이를테면 추가적인 부상자라든지 이런 상황들 또 추가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하면서 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보 화면을 보면은 사업장 위치 자체가 도심 쪽에 있지 않고 좀 산속에 위치해 있는데요. 예. 그런 위치 부분 때문에 진화나 구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건물 주변에 공간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이를테면 여기에 이제 아마도 여기 실험체라든지 실험을 위한 이런 이제 접근 경로, 이런 차량의 접근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곳으로 보여서 그렇게 소방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제약이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주변에 사실 추가적으로 뭐 이 주변에 다른 건물이라든지 주변에 다른 화재 확산이 될 만한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서 아마도 지금 이제 초진이 된 상태 그리고 지금 정상적인 화재 진압이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뭐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들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주변으로 지금 상황이 좀 번지거나 좀 확산할 우려는 좀 없을까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초진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내부 확산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돌발적인 어떤 화재가 커지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예상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수색이라든지 구조 또 이를테면 잔불 정리나 진압 과정에서 혹시라도 화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기면서 진압 작업을 한다면 추가적인 확산이나 위험이 더 커질 상황들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폭발 사고가 난 대전 사업장의 업무 범위를 보면 추진기관 개발이나 생산, 추진체 혼화 충전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폭발과 좀 연관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로켓 발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추진체들이 폭발이라든지 또 고장으로 인한 이런 상황들을 직접 보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R&D 한마디로 연구 개발을 하면서 이런 추진체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이제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서 아마도 개발 과정이나 시험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폭발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가장 좀 높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 꼭 이런 추진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실험들 혹은 또 이제 여기에 제품들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험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공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산 공장으로 저희가 일단 알고 있는데 네. 일반적인 공장의 어떤 화재나 폭발과 비교했을 때 이런 네. 방산 공장의 폭발 사고는 어떤 게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방산 공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다루는 물질들, 실제로 이를테면 이제 무기류를 생산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화약류라든지 여러 가지 폭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험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제조 공정보다도 굉장히 더 각별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을 쓰면서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지금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곳은 또 이런 방산 공장이긴 하지만 무기를 직접 만드는 이런 무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폭탄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제조하기보다는 항공 우주에 관련된 추진체를 만든다거나 어떤 비행에 관련된 우주 항공에 관련된 연구 개발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런 이제 작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도한 뭐 화약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는 않았겠지만 추진체 자체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추진체 이제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그 안에 이제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할 때도 폭발했다라는 것들이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뭐 다만 이제 이렇게 폭발이 발생하는 상황도 화재 상황 말고도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별한 곳이기 때문에 화재 진압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 또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잘 좀 걸러져야 될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내부 공장의 뭐 재료라든지 앞서 언급해 주신 뭐 연료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화재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더 키울 가능성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제 큰 불길을 잡아서 추진을 했다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아마도 소방 측에서 어느 정도 화재 진압은 다 이루어진 상황으로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들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추진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또 남아있는 불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재발화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화재 마무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제 뭐 11시쯤에 이제 신고 접수되고 그다음에 소방대응 1단계 발령되면서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좀 봤을 때 일단 소방당국의 대응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뭐 폭발을 동반한 화재라서 초기에 굉장히 좀 연기도 많이 나고 신고도 한 30여 건 이렇게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도착해서 실제로 대응 1단계로 상향하는 데까지 불과 한 20분 이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소방대는 그 이전에 현장에 도착을 했을 것이고요. 그다음 대응 1단계 발령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한 30분 이후에 대략 이제 소진에 성공했다는 걸 보면 소방대 도착이나 진압들은 상당 부분 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화재 자체도 최초의 폭발을 동반하긴 했습니다만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또 이를테면 뭐 폭발성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이 척화되면서 더 커지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아서 더 큰 화재로 이어진 상황은 아닌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네. 뭐 지난 2018년에도 로켓 연료 주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한 매뉴얼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이제 R&D 센터라든지 특히 이제 실험이 직접 이루어지는 곳들은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위험 물질 혹은 또 이제 인화성 물질, 이제 폭발성 물질들을 직접 다루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안전에 관련된 가이드나 매뉴얼들에 따르게끔 하고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꼭 이렇게 전문적인 이런 R&D 센터 아니더라도요. 이제 소규모 실험이 이루어지는 곳들도 대부분은 이런 실험실의 안전 계획들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끔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 공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건축물로서 반영이 돼야 되는 건축법에 소방법에 관련된 피난 방화 또 소방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갖춰져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번과 같은 이제 폭발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화학물질의 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들은 운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래서 이번 과정이 그러한 절차들을 따르면서 실험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상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폭발하거나 또 문제가 됐던 상황이라면 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이러한 과정들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매뉴얼들의 이런 것들을 잘 따랐는지는 사고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명 피해 여부인데 현재까지는 이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화재 원인 그리고 화재 진압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